그리고 대한전선. 딱히 오늘 뭐 다른 소식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대한전선. 자, 더벨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자, 호반 인수 1년, 대한전선 거버넌스 어떻게 바뀌었나? 이사회가 기타 비상무 이사 수는 줄고 사회 이사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다. 호반그룹 계열사 임원 3명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파견돼 인수 통합 PMI 통합 작업이 지휘했다며 인수한 지 1년이 흐른 지금은 기타 비상무 이사의 이런 역할이 다소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내실이 좀 중요하다. 근데 내실 자체가 좀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추가적으로 좀 개편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ESG 등급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계의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ESG 등급이 높은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뭐 변화가 되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라는 내용들인데, 뭐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당장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고, 자, 대한전선 이거는 좀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이긴 합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없어가지고 대한전선 탄소 중립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케이블 솔루션 분야에 투자를 확대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케이블 솔루션 경쟁력 먼저 호반의 편입 이후에 가장 먼저 투자를 결정한 분야는 광케이블 산업이다. 광케이블 5G 쪽 되겠죠. 인프라. 기존에 영위하던 동통신 케이블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종합통신 케이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보관이다. 통신 케이블 공장 내에 광 케이블 설비를 확충하기로 결정을 했고, 상반기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했다. 쿠웨이트 최초의 광 케이블 생산 법인은 쿠웨이트 대한 역시 공장 건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 케이블, 통신 케이블이죠. 인프라. 미국의 인프라를 또 하는 게 전력 인프라도 있지만은 통신 인프라도 있겠죠. 태양광 전용 직류 케이블 솔라인, 이게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로 판매가 좀 될 수 있을지 그게 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국제 표준 규격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시장을 넘어 유럽, 아시아, 중동, 특히 이제 일본, 유럽, 미국 시장에서의 직류 케이블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은 일단 마련을 해놨고, 뭐 교류 케이블 더해 직류 케이블까지 공급함으로써 태양광 케이블 전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게 케이블이 전선을 송출을 할 때도 이 손실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업적인 시너지 경쟁력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태양광 전용 직류 케이블이라고 하니까 이 손실되는 케이블 전력량이 상당히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뭐 직접 얘기를 들은 것들은 없어가지고. 자, 일단 지난해 매출 1조, 거의 뭐 2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392억 원, 당기순이익 155억 원, 그런 실적들을 달성을 했다. 대한전선이 공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기준 매출액이 5,894억 원, 영업이익이 118억 원, 당기순이익이 94억 원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대비 43%, 113%, 당기순이익이 318% 상승, 대부분 지표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나와주고 있고, 지속적인 수주 확대, 동가 상승이 일단 매출에 영향을 좀 미치긴 하지만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생산군을 확대를 하고 있다. 수요 증가, 해상풍력의 해저 케이블이 유럽 시장이 아까 전에 제가 CS 윈드를 설명을 드렸듯이 17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까지 뭐 2배 이상 2025년도까지 증설을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이 풍력 같은 거는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거긴 합니다. 저주파도 있겠지만은 저주파 그런 것들 때문에 육지에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풍력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상에다가 부유식이든지 아니면은 뭐 해상에다가 거기다가 풍력을 설치를 하는데, 해상에 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인 거죠. 근데 해저 케이블이 단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중요해서 LS 전선하고 대한전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유럽 쪽에서도 증가가 된다라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도 증가가 된다라고 보는 게, 앞으로 수주를 주요적으로 수주를 견인을 해나가는 게 해저 케이블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초고압 케이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 수주, 뭐 SMR, 특히 이제 원전 앞으로 또 입찰이 또 많을 거긴 한데, SMR 쪽으로 이거 산업이 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이제 기대감이라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SMR이 민간이 투자가 가능하고, 제가 이제 이전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SMR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의 투자가 가능하고, 뭐 사막, 보통 이제 그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바다 인근, 해안 인근에만 원전을 건설을 할 수 있었는데, 사막이라든가 뭐 오지라든가 어디든지 뭐 해안이 아니더라도 SMR은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에서도 굉장히 지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유로운 상태고,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SMR을 건설하는 이 산업이 원전 시장보다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에서도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전역과 유럽까지 수주 시장을 확대를 하고 380kV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요 공급사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해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주요 지역에도 신규 생산 법인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미국에 지금 생산 법인이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업법인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생산 법인을 좀 건립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캐파에 대한 증가, 실적에 대한 증가분, 이런 것들도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수주 부분들인데, 수주 부분들도 계속 이제 제가 이 분기 보고서, 이제 또 보고서가 또 나와야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긴 합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은,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기납품앱이 1주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1주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은 6천억 원 가량이 납품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동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일단 아무래도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적인 부분들이, 이게 별도니까 연결이 따로 이유가 있겠죠. 뭐 연결 지배구조 회사, 뭐 그런 연결 실적으로 따로 반영을 시킬 만한 게 좀 있었을지. 자, 보통 이제 기납 후매의 10% 정도 반영을 하는 편이 있더라고요. 매출액이 납품을 영업이익이 10%가 나오는데, 매출액은 거의 다 이제 또 그 반영을 시켰습니다. 매출액은.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10% 정도 52억 정도 나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기납품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이제 조금 앞으로 포인트를 보면은 2분기에도 이 영업이익이 또 분기보고서 또 나올 때 반기보고서가 나오겠죠. 이제 한 7월달 다음 달쯤 되면은 반기보고서가 나올 건데, 중순쯤 되면 7월 16일 16일 전에 반기보고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납품액을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지금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해도 수주가 줄어들어서 조정을 받았는지는 체크가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주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다
그만큼 필요 없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화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평균 단가 저는 이제 2,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60일선도 올라오는 이 시간들 좀 있는 상태인데 장기 이평선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게 2,000원 부근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틴겨 보시고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에서 여기서 좀 이제 우횡보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긴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물량 소화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이야 일단은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들보다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의 무게를 좀 더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